365 부동산 국경일 중개사입니다. 365 부동산은 용인 처인구 모연읍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요. 공장 창고 토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용인에 관련된 좋은 소식들과 투자 정보들, 그 다음에 공장 창고 토지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좀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소개드릴 곳은 서울에서 서울 강동 고덕 IC에서 처인 휴게소까지 모연의 큰 호재죠. 서울 세종 고속도로 노선을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초행길이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한번 달려보면서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가면서 용인에 대한 정보와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왔는데 올림픽에서 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좀 길을 한번 잘못 들었어요. 내비가 이상한 곳으로, 아직 첫날이다 보니까 좀 다른 곳으로 많이 알려줘 갖고 다시 돌아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진입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올림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잠깐 보이셨을 텐데 안성 포천 29번 도로라고 나와 있네요. 안성 포천이니까 그게 세종포천 고속도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800-900m 앞에 강동 고덕 IC라고 트맵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네요. 아까는 왜 그렇게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올림픽대로를 타고 미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나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경우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제한 속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시속 120km 도로입니다. 시속 120km 도로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10분에 20, 수치상으로만 얘기하면 10분에 20km 간다고 볼 수 있겠죠. 10분에 20km면 지금 현재 저희가 타려고 하는 이 강동 IC에서 첫날이라 그런지 초행길이라 되게 사람들, 차들도 헤매고 저도 헤매고 다들 조금 복잡하네요. 네, 10분에 20km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120km라 10분에 20km씩 가는데요. 20km면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지금 여기 강동 IC에서 북용인 모연 IC까지가 거리가 20km입니다. 그렇게 너무 좀 짧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 이유가 예전에는 남한산성이 있어서 돌아가던 그런 곳을 지금 이제 강동 고덕 IC 지나가고 있습니다. 왼쪽은 포천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희는 이제 모연에 있는 처인휴게소 갈 거라서 안성 쪽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차들도 다 헤맵니다. 그래서 강동 IC에서 북용인 모연 IC까지 20km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딱 10분이면 간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보이는데 차들이 120km 도로라 그런지 쌩쌩 달립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10km가 터널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조금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120km) 도로니까 120까지는 밟아줘야겠죠. 네, 지금 120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네요. 특히나 용인 쪽까지는 터널 구간이 상당히 많고요. 남한산성 쪽이 10km가 터널이다 보니까 예전에 돌아가던 길보다 훨씬 빠르게 하남에서 오포 쪽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도로고요. 10km 터널이라 좀 답답하신 분들은 조금 불안하실 수 있는데 그래봐야 120km 도로라 5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이 IC가 2km 정도 남아 있고요. 처음 달리는 도로라 그런지 차들도 아직 많지 않고요. 그래도 터널 안은 100에서 50으로 이렇게 좀 속도가 좀 다르긴 하네요. 저희 부동산이 모연에 있다 보니까 용인 처인구 모연읍으로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모연에는 북용인 모연 I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포 IC 쪽도 모연 일부 쪽에서는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10분 정도 거리 내에 IC를 살 수 있으면 서울은 30분, 아래로는 원삼도 30분에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남 같은 지금 교산선계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갖고 지금 초이 IC, 오른쪽에 초이 IC가 보입니다. 강일 하남 나가는 초이 IC 지나갔고요. 저는 그냥 하이패스로 수용하고 가겠습니다. 서울 쪽은 아직 시속 100km까지라고 지금 보이네요. 저희는 쭉 계속 직진하면은 오포 IC를 지나서 처인 휴게소, 처음 생긴 곳이라 휴게소도 한번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정말 뻥 뚫린 게 시원시원한 도로 같습니다. 하남 간부, 여기는 JC였습니다. 예, 톨게이트 지났고요. JC여서 아까 외곽순환도로랑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속 120 정도로 달리고 있고요. 이 도로로 인해서 모연 쪽에서 원삼 SK까지 하이닉스까지도 한 30분 내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남이나 강동까지도 30분에 갈 수 있고요. 그 접근성으로 인해서 교산상계 신도시에서 교산상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퇴거해야 되는 공장창고 토지 지정물 보상을 받고 있는 공장주님들이나 사장님들이 향후 모연 쪽이나 이쪽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00km네요. 구간 단속이 있다고 써있긴 했는데요. 팀앱으로는 구간 단속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남한산성 10km 터널입니다. 물론 8.3km 있고 가련 터널 있고 또 다른 터널이 있어서 오포까지 가는 데는 거의 10km 동안 터널입니다. 한번 시간 한번 재볼게요. 1시 33분에 진입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가면서, 거리는 한 10km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모연이라는 곳은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포 같은 경우는 분당 판교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분당 판교에는 아파트를 구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빌라들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오포가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 빌라를 짓기에 수익 구조가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짓는 족족 나가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수요, 그다음 빌라에 대한 수요, 그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고요. 모연의 경우 접근성이 그거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저평가되고, 거기다 또 자연 녹지다 보니까 빌라나 주택을 짓긴 좀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연 쪽은 공장 창고가 더 발달했고요. 오포는 빌라가 좀 더 발달한, 그리고 공장도 혼재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에서 내려왔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모연이 이 세종포천고속도로 북용인 IC로 인해서 그 가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호재가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가장 많은 호재가 있는 용인 지역에 이렇게 접근성마저 개선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리고 향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터널이 길긴 기네요. 지금 한 2분 정도 왔습니다.
여기는 터널 안에도 가변 차선입니다. 향후에는 아마 교통량이 좀 많아져서 좀 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달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 터널에 33분에 도착했는데요. 초인휴게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렇게 한번 시간도 한번 측정해 보고요. 왕복 6차선 도로고요. 지금은 현재는 서울 강동에서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안성 정도까지 지금 안성까지 개통을 한 예정입니다. 개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2년 후 정도에 안성에서 세종까지 추가 개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터널들에 비해서 고가 낮지는 않아서 그렇게 많이 답답한 느낌은 아닙니다. 향후 용인 지역의 개발 호재들로 보면은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를 품고 30만 평 국제물류 단지가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25년 7월 달에 경기 광주역에서 태전동 양볼동 쪽,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교 쪽, 에버랜드 쪽,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이동 남사 쪽으로 가는 경강선 연장 발표가 올해 7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아무래도 삼성을 겨냥한 그런 부분들이겠죠. 향후 남사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토목공사가 진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3,3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용인시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자재나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용인시를 먼저 우선으로 써주기로 용인시와 협약을 해서 월 1년에 한 300만 명이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발될 예정이고, 준공 타겟은 이제 하루 지나서 25년이 됐으니까 내년 하반기, 26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상하는 거는 그때 되면 정말로 많은 수요가 밀려올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호재 중에서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게 가장 획기적이면서 첫 번째 호재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곳은 개발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남한산성 터널 8.3km 터널이 마치고 가련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3분에 탔는데 지금 보니까 38분, 한 5분 정도에 탄 것 같습니다. 가련 터널하고 나머지 터널들은 터널이 좀 짧고요. 와, 벌써 이렇게 되면은 강동에서 하남을 거쳐 오포까지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진짜 빠르고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원삼 SK하이닉스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금 73,000개 일자리 창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플러스 알파를 한 게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절반만 뚝 잘라서 본다 하더라도 3만 명 정도의 신규 세대가 진입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구당 3명씩 치고 최소 못해도 10만 명 정도의 용인시로 인구 유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쪽 아파트 구조들은 좀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공급이 좀 더 많다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경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향후 2년 안에는 2년 정도가 되면은 정상화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프리미엄도 붙고 아파트 시세도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공이 이제 공장 창고 토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서 투자 가치를 봤었을 때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를 보는데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주저할 수도 있는데, 향후 용인 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작은 상가, 아파트 이런 곳보다는 지가가 상승하는 곳은 좀 토지가 넓은 공장, 창고, 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 30평짜리 뭐 10억에 샀다. 근데 300평짜리 공장 창고로 10억에 샀다. 평당 100만원씩 올랐다 라고 비교해 보시면 평당 100만원씩 300평의 경우 3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상가의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대지 지분 뭐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토지 지가가 상승하는 곳은 토지를 넓게 갖고 가는 것이 제일 메리트가 있고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년 말에 SK가 되고요. 올해 남사 삼성반도체가 이제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직 보상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이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1년을 앞당겨서 움직인다고 하니 그래도 늦어도 28년 말이나 29년도에는 삼성이 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용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용인 300조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팩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팩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 한 기당 60조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간은 4년에서 5년. 그래서 그 팩 공장을 5개를 짓는다고 해서 6530에서 용인 300조를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꾸준하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29년까지 하나가 생기고 또 4, 5년 후에 하나가 생기고 쭉 생겨서 2040년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그리고 그걸로 인한 반도체 고속도로라든지 평택에서 부발 가는 전철이라든지 경강선 연장이라든지 이로 인한 택지지구라든지 이와 관련된 서브밴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공장 창고 토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용인만큼 발전하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거의 전환점, 다시 지가가 상승할 것 같은데요.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개통입니다. 제가 원래는 숫자로 딜은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한 오늘부터 2년 안에 최소한 토지 가격으로 봤었을 때 평당 50에서 100만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보수적으로, 나중에 조금 민망한 상황이 안 생기게 하려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벌써 이제 오포까지 벌써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아까 33분에 들었는데 10분 만에 왔고요. 처인휴게소가 2km 정도 있는데요. 한번 처인휴게소도 한번 들려서, 처인휴게소가 되게 멋있게 되어 있거든요. 시흥 하늘다리 휴게소처럼 도로 위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으로 가는 사람과 하향으로 가는 사람이 둘 다 만날 수 있거든요. 휴게소 가서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좋은지 한번 그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도 어떤 매장들이 들어와 있고 먹거리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가지 편의시설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정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벌써 처인휴게소 다 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약간 비행 접시가 두 개가 겹쳐 있는 느낌, 아니면 더블링 느낌, 이게 처인휴게소입니다. 그럼 저희는 처인휴게소로 진입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첫날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너무 많고요. 오른쪽에 스타벅스 있네요. 에스컬레이터 있는 휴게소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토스트 가게 있고 이마트 24가 들어와 있네요. 와,
가게. 액세서리 샵도 조그맣게 있고요. 한번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행하고 하행이 가운데서 만나는 거라 이렇게 만나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있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콘타이 있고요. 와, 다들 어떻게 알고 진짜 많이들 오셨네요. 와, 솥밥집도 크게 있습니다. 가가 솥밥. 야외 테이블 깜찍하네요. 이마트 이사도 있고요. 자, 한번 도로 예선 볼게요. 조금 익숙한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런지 좀 특이하네요. 신기하네요. 아래로 차들이 달리는 거 보니까요. 아, 시범빵이네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이쪽 건너편에 또 분식 코너가 있는 것 같아요. 붕어 유랑단, 여기는 떡볶이, 통감자, 핫반, 핫도그, 소떡소떡,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호두과자.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2층에는 엔젤리너스가 있네요. 차들 쌩쌩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식당인 것 같습니다. 상행하고 하행하고 둘 다 이용해 돼서 그런지 식당들이나 분식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다른 휴게소에 비해서 조금 크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오픈했기 때문에 신식이고 깔끔하고요. 조금 정신없는 거 빼놓고서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좀 특이하게 지금 앞에 보이는데 포토존하고 중앙광장이라는 데가 나오네요. 피크닉 파크라고. 한번 그쪽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 콘타이 보이는 거 보니까 제가 한 바퀴 딱 돌았네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내가 상행으로 들어왔는지 하행으로 들어왔는지를 꼭 체크하셔야지 잘못하면 차 잊어버리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토존들이 있고요. 토끼 포토존,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주차해서 일로 들어갔었거든요. 저쪽 건너편 보시면 저기가 상향, 예, 포천 방향이겠죠. 저기 주유소 보이시는 데가 상향입니다. 이동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꼭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나오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처인님께서 소개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고, 이따가 북룡인 IC로 나가는 영상도 다시 추가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처인님께서 첫날이라 그런지 정말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이프하고 시범빵 하나 먹고 핫바 같이 먹고 이제 다시 처인님께서에서 북룡인 모현 IC로 나가려고 조금 이제 출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행 하행이 다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 내가 어떤 매장으로 들어와서 상행이었는지 하행이었는지 꼭 체크하셔야지, 안 그러면 차를 못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2km 정도만 가면 바로 용인 모현 IC여 같고요. 용인 분론 쪽 바로 150m 앞이네요. 조금 헷갈리긴 한데 휴게소하고 거의 붙어 있는데요. 이게 57번 도로하고 연결되는 거라서요. 57번 도로 내려가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태제고개 가는 쪽, 분당 가는 쪽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계리 45번 도로 쪽으로 가는 용인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용인 모현에 365 부동산이 있는 모현 쪽, 용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현 방향 우측 차로 이용 쌓였네. 하이패스로 가볼게요. 저는 모현 쪽이라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오늘 총 사용 금액은 2,500원입니다. 얼마 나왔어요? 참고로 강동에서 모현까지 오는데 요금은 2,500원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어갖고 그게 할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요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내려가는 도로가 57번 도로입니다. 용인 45번 도로에서 태제고개로 가는 도로인 거고요. 무조건 세종포천고속도로를 타려면 이 도로를 타야 됩니다. 70km 도로고요. 여기서 한 4분 정도 가면은 45분 도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이용하는 고객님들 많으시잖아요. 손님들 많으신데 여기서 내려서 좀만 가다 보면은 이제 신원 IC라고 57번 도로 신원 IC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로를 타시고 나가시면 에버랜드가 한 5분 정도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동에서 용인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남한산성 터널을 지나는 부분들 이렇게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향후에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공장창고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도 모현 쪽으로 움직이시면은 향후 투자 가치도 높으시고 교통편도 좋으시고 아래로 원삼이나 안성 가는 부분들도 편리하시기 때문에 향후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현이 접근성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후발주자로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제2경인 의왕 청계 쪽에서 모현 쪽으로 IC를 하나 뺍니다. 그리고 모현에서 경기 광주 제2영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생기고요. 32km 도로라서 인천에서 강릉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구조를 짠다고 해요.
그게 발표가 났고요. 또 한 가지 반도체 고속도로 모현에서 원삼 쪽으로 해서 배감으로 해서 충주로 가는 도로가 반도체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모현은 여러 가지 IC로 정말로 좀 그렇게 좀 교통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할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세종포천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아까 저희가 이제 북룡이라이스에서 나와서 그러는데 안성 방향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은 영동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탈 수 있는 JC가 나옵니다. 용인 JC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신갈IC처럼 동서남북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용하시는데 되게 편리한 그런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부분도 향후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57번 도로에서 내려와서 용인하고 광주 하남의 메인인 45번 도로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365 부동산은 공장창고 토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장창고 개발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셔서 그렇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지금 한자리에서 모형 갈담리에서 25년째 해야죠. 안녕하세요. 365 부동산 국경일 중개사입니다. 어제 세종포천고속도로 드라이빙 영상 찍다가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카메라도 있었고요. 급정거하는 바람에 영상이 날아가서 이렇게 얼굴 보이고 새 인사도 드릴 겸 다시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365 부동산은 25년 전통의 공장, 창고, 토지 쪽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도면에 각종 투자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은 정보와 투자 정보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2025년, 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